혹시 당신은 누군가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서울 강남의 중심가. 고급 슈트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이름은 백희연우. 부동산 재벌로 명성을 떨치는 대한민국 30대 중반의 젊은 회장이다. 35세의 나이에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형 개발 회사를 이끌며 언론과 재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백 회장을 성공의 아이콘, 불굴의 청년 사업가로 칭송한다. 늘 품격 있는 태도와 세련된 외모,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그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른다. 그의 심장 한켠에는 여전히 봉인된 기억 하나가 있다는 것을. 그 기억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함께 시작된다. 서연은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맺은 아내였다. 그녀는 헌신적이었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도 백현우가 삶의 전부를 걸었던 단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서연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났다. 단 한 장의 메모만 남긴 채. 그로부터 8년. 현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 그녀를 애써 잊은 듯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늘 의문이 자리했다. 그녀는 왜 떠난 걸까? 그때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면 혹시 그 아이는 내 아이였을까? 하지만 그는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를 다시 만나 상처를 덧내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 오후 중요한 회의를 마친 백현우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 이름도 명망 높은 여성 사업가 장서진에게 줄 기념 선물을 사기 위해 강북의 한 고급 보석 가게로 향했다. 차가 복잡한 교차로에 멈췄을 때였다. 횡단보도 근처에 앉아있는 휠체어 탄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목에 걸린 작은 팻말엔 아들과 생계를 위해 복권을 팝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 그는 마치 가슴속 무언가가 쿵 하고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차를 길가에 대고 그는 조심히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전에서 멈췄다. 그녀는 다름 아닌 한서연, 바로 그 여자였다. 휠체어에 앉아 복권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발에 있었고 마른 얼굴엔 고단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봤다. 우리도 그녀였다. 그의 아내였고 그의 첫사랑이자 그리워하던 그 사람이었다. 현우의 눈이 붉어졌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그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요. 서연아, 너 맞니?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놀람, 당황, 불안 그리고 외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짧게 말했다. 여기선 말 못해요. 오후 5시. 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오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삶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8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복권을 팔며 휠체어에 앉아 있다니. 그리고 그 곁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현우는 숨을 삼켰다. 혹시 저 아이는? 카페 내부는 조용했다. 오후 5시. 해가 천천히 저물기 시작할 무렵. 백현우는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 작은 골목 안 오래된 카페 한 구석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한서연.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다. 단단하고 조용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그녀 앞에 앉았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떠났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니, 현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 거기 멈춰 있어. 그날, 네가 떠난 그 순간에 나 아직 그날을 살고 있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다 단데 sometimes 검필거렸다. 그땐 내가 너무 무서웠어. 좀 무서웠어. 너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 너의 어머니는 매일 나를 원망했고 우리 집안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 그리고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까지 들려왔어. 소문. 너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네가 바빠서 신경 못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소문들이 쌓이니까 믿고 싶지 않아도 무너지더라. 백현우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야.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때도 지금도 난 너만 생각 멈겠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다. 그런데도 나는 떠났어. 임신한 채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지. 근데 그땐 정말 무서웠어. 너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혹시나 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아이는 백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그렇지.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지우야. 7살. 내 아들이야. 그 순간 현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조용히 흐느꼈다. 나는 아버지였자네 스타이? 아버지였구나. 그런데 단 하루도 그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네. 첫걸음마, 첫말, 첫 생일 다 놓쳐놨어. 서연은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좋은 아이야. 말없이 자라면서도 밝고 뜻대. 내가 부족한 거 다 참고 도와주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도 있어.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 좀 주세요.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적어도 널 도와줄 수 있게만 해줘. 이렇게 거리에서 복권을 팔고? 그런 건 안 돼. 너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지우도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난 자선받는 사람 아니야. 나 스스로 여기까지 버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야. 백현우는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느꼈다. 그녀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강했고 품위 있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와 아이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지켜야겠다. 서울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고급 아파트 꼭대기층,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백현우는 혼자 맥주캔을 비워냈다. TV도 켜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한서연과 지우의 얼굴이었다. 내 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7살이 되었구나.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기억은 대학 시절로 되돌아갔다. 그때 그는 등록금도 벅차 학비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그 와중에 서연과 만났다. 서연은 같은 경영학과에 다니던 조용하고 우아한 여학생이었다. 늘 긴 생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그러나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다. 대신 눈빛에는 무언가 진한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녀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는 점이었다. 현우는 도서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연을 처음 보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은 엮이기 시작했다. 함께 과제를 하며 친해졌고 점점 삶을 나누게 되었다. 서연은 늘 꽃집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아늑한 공간에 내가 직접 키운 꽃들을 놓고 손님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런 작은 가게.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그 옆 건물에 내 회사 차릴게. 두 사람은 청춘을 불태웠고 결국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다. 회사 창업에 실패하고 비더미에 앉고 그의 어머니마저 서연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 와중에 서연의 임신은 오히려 불안을 더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귀가한 그는 단 한 장의 메모만 남겨진 채 사라진 서연을 발견했다. 미안해. 나 떠날게. 행복하길. 그 이후 그는 죽은 듯이 일만 했다. 미친 듯이. 다시는 가난과 무력감에 눌리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성공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복권을 팔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그 모든 성공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자신의 비서 윤대훈을 조용히 불렀다. 대훈 씨, 미안하지만 오늘 중요한 일 하나 부탁할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든 좋으니 장애인 치료 전문가와 복지 의료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요. 이름은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도와줄 겁니다. 그 외에는요.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우라는 아이에 대한 장학금도 마련해줘요. 대상자는 밝히지 말고 그냥 희망나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묶어줘요. 윤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가 이례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날은 그만큼 중요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부터 한서연의 삶에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다. 복권을 사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정중했고 말을 아꼈지만 늘 기운 내세요. 개원강하세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갔다. 어떤 이는 잔돈보다 많은 돈을 건넸다. 서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사한 마음에 거절하지 않았다. 며칠 뒤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한서연 어머님, 지우가 희망나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어요. 교육비와 준비물 일부가 지원다다나미 슈고미 슈구구원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익숙했다. 희망나무. 그건 과거 대학 시절 백현우가 준비했던 창업 프로젝트 이름이었다. 작은 꽃가게와 청년 고용을 결합한 사회적 기업. 그 순간 그녀는 눈치챘다. 당신이죠. 현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도움을 외면하지도 않았지만 드러내지도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지금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현우는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그의 분신이었고 서연은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 두 사람을 다시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는 뒤에서 조용히 지키기로 결심했다. 서울 외곽, 낡고 습기 찬 반지하방. 밤이 깊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서연은 복권 장부를 정리한 뒤 작고 다른 나무 서랍에서 검은색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삐뚤한 글씨가 적힌 노란 편지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엔 대학 시절의 그녀와 백현우가 웃고 있었다. 푸스푸스한 얼굴,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눈빛, 그리고 그 옆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커플링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고! 아이가 뒤척였다. 엄마, 물. 그래? 우리 지우야. 그녀는 휠체어를 굴려 조심히 물컵을 건네며 머리칼을 정리해 주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 진동, 발신인은 백혜연우. 그녀는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미안. 늦은 시간에.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어. 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 심장 문제래.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너와 손주를 찾았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예전 시어머니인 백미영 여사를 떠올렸다. 엄격하고 완고했지만 한때는 따뜻한 모습도 보였던 그 여인. 모든 것이 뒤틀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연에게 딸처럼 대했었다. 서연아, 부탁이야. 어머니가 많이 위독해. 지우를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 지우 학교 끝나고 병원으로 갈게요. 퇴근 시간 백현우는 서울 강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오후 햇살 아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문 앞. 그중 작은 배낭을 맨 아이의 하나가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짧은 머리, 반짝이는 눈망울, 그리고 현우와 똑 닮은 옆모습. 현우는 숨을 삼켰다. 지후야. 아이 역시 멀리서 그를 봤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쌈콩, 엄마 친구세요?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 친구이자,
너랑도 오래 알고 싶은 삼촌이야.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서연과 약속한 대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백미영 여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다. 의사는 일시적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심장 상태가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모른다고 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뒤에는 지우가 조용히 따라왔다. 백미영은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격 뒤졌대기지. 탁구 지훈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눈물이 터졌다. 백미영은 손을 뻗었다. 와, 줘서 고마워. 내 손주야.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무서워져 그랬어. 너한테 너무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면 되죠. 현우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가족이 찢어진 조각들이 다시 조금씩 모이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은 세 사람. 지우는 엄마 옆에 기대 잠들었고 현우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아직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우린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요. 하지만 지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거예요. 그 말에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서울 강남 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장서진은 전혀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통화 내역을 반복해 확인하고 있었다. 현우가 며칠째 회사 일정 외의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통화는 짧아졌으며 메시지에도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멀어졌고 그녀에게 향한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의 비서인 윤다운과 우연히 마주쳤다. 회장님 요즘 너무 바쁘시죠? 어디에 자주 가시는 건가 봐요. 윤대훈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게 회장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진은 직감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숨김의 중심엔 여자가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백현우의 차를 몰래 뒤쫓았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그리고 그 병실에서 나오는 한서연과 아이. 서진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심장이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눈앞에 그 아이 지우는 현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아이는 현우의 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그의 과거, 아니 아직도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채로 차를 돌려 자리를 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단했다. 그날 저녁 현우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서진은 와인을 붓고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오늘은 말 좀 하자.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그녀를 다시 만났지? 현우는 순간 멈칫했지만 회피하지 않았다. 그래? 만났어? 그리고 내 아들이었어. 지우는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우린 뭐였어? 현우야. 넌 나랑 미래를 말했고 부모님에게 인사도 했고 다 거짓이었어? 거짓은 아니었어. 널 존중했고 고마웠어. 하지만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아직 서연을 잊지 못했어. 아니,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어. 그 말에 서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슬픈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웃음이었다. 좋아. 그럼 이제 선택해. 그 여자를 택하면 내 배경과 연결된 모든 사업 협력도 끝이야. 우리 가족은 네 회사를 지금까지도 도와줬지만 더는 그럴 필요 없지.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나는 더 이상 내 아이를 거리에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룬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지우와 서연이 내 전부야. 서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돌린 채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어쩌면 그게 너답긴 하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현우는 홀로 남겨진 펜트하우스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결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오늘 모든 걸 끝냈어. 이제 진짜로 너희 곁에 있어도 될까? 전화기 너머 서연의 숨소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히 들려왔다. 머머, 너 우리 기다릴게.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푸른 철문이 삐걱 열리고 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흙냄새와 라일락 향이 섞여 퍼지는 마당 안. 어린 소년 하나가 장화를 신고 뛰어다녔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야? 그건 후리지아야. 지후야. 봄에 피는 향기 좋은 저 꽃이야. 한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진 듯 평온이 감돌았다. 그녀의 곁에는 화분에 흙을 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깔끔한 셔츠를 소매까지 걷고 땀방울을 훔치며 일하던 백현우. 한때 수십억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손이 지금은 정성껏 흙을 만지고 있었다. 현우 씨, 여기에 라벤더 심으면 어때요? 좋지. 향기도 좋고 벌도 좋아할 거야. 그들의 대화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예전의 갈등과 상처는 이 작은 마당 안에서 차츰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전 서연이 말했던 꿈을 실현하고 있었다. 고운 옷과 차를 함께 파는 작은 가게. 가게 이름은 지우의 정원. 지우의 이름을 따온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향기를 선물하는 공간이었다. 가게 안에는 작은 테이블 2개, 손수 만든 벽 선반, 그리고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현우는 매일 아침 장을 보고 서연은 손님과 담소를 나누며 가게를 지켰다. 지우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화분에 물을 주며 엄마 아빠를 도왔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여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 지우의 정원이죠? 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반갑게 맞으며 물을 건넸다. 여인은 자리에 앉으며 눈을 감고 향을 맡았다. 이 꽃 냄새, 어릴 적 엄마 손잡고 갔던 시골 생각이 나네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긴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뒤 백현우가 커피를 들고 나왔다. 그 여인은 그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우리여다 처먹처차천네. 아니, 혹시 백현우 회장님 아니세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냥 지우 아빠입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세웠다. 아빠, 난 이 집이 정말 좋아. 꽃도 많고, 엄마도 웃고, 아빠도 여기 있잖아. 현우는 아이를 꼭 안았다. 나도 그래. 너랑 엄마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생겼어. 그 순간 서연이 창밖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삶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점점 튼튼해야지 한번 기회를 주었다는 걸 믿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비 오는 날엔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지우는 가끔 친구들에게 아빠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서연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했고 현우는 회사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봄은 다시 왔고 지우의 정원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세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계속되고 있었다. 봄의 햇살 아래 지우는 마당 한켠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있었다. 이건 내 나무야.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야. 백현우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고 한서연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 서연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다. 햇살 속 그 사람의 얼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누구야?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에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도 몰라. 그들의 새로운 일상에 다시 또 한 조각의 운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사랑, 상처, 회복,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심을 담아 쓴 이야기입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셨나요? 혹은 다시 마주해야 할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의 다음 장, 준토의 지우의 정원 시즌4에서는 새로운 인물과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서연과 현우,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자라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